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코성님, 방주영 매니저님, 그리고 박서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업을 세 분류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 차이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원수. 인원수. 네, 인원수가 돼요. 스타트업이 별도로 뭐 인원수에 그렇죠. 따라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그 업의 이제 태생에 있어서 성숙 단계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좀 갈려지는 것 같고, 그게 원래 정의가 있나요? 아니면 뭐 따로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그쵸, 네. 이제 뭐 10인 미만, 이제 10인 이상에서 뭐 30 미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한 50인 이상 넘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중간에 벤처기업이라는 단어도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중간 정도의 느낌인 뭐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긴 하죠. 이제 벤처기업까지도 뭔가 역동적으로 그 회사의 업이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제 중소기업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고 안정기에 다다랐고 이제 중견기업을 위해서 좀 달려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코정님은 인원수에다가 하나 더해서 매출액? 그렇겠죠. 매출액이겠죠. 아무래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지도인 것 같거든요. 대기업, 누구나 아는 회사, 중소기업, 몇 명 정도 아는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은 직원들만 아는 회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보통 그런 수준에서 인지도가 쌓여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기업일수록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쵸, 다니는 그쵸. 사람도 많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말씀하신 인지도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 형성 같은 거, 기업의 브랜드 형성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중소기업 올라왔어도 자기네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뭔가 이제 인력들을 이제 젊은 인력들, 그리고 뭔가 성장하고 싶은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뭔가 젊고 패기 있고 네. 계속 성장을 지향하는 회사야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네. 참 잘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인사불성이라서 직장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대기업 쪽에 치우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해주신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얘기를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중소기업 앤 스타트업의 라이프입니다. 대기업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직장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 건데요.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매니저님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렇죠? 두 분은 스타트업인가요? 저희도 이제 인원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아까 계시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아직까지 더 성장을 하고 싶고 네. 지금보다 뭐 좀 더 좋은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고 싶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젊은 유능한 인재들 같은 경우는 네. 뭔가 내가 가서 기여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는 거를 좀 유지하고 싶죠. 오면은 뭔가 너도 같이 로켓을 탈 수 있다. 뭔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그러면 느낌을 주려고 하는 감이 있죠.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인원수, 매출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조금 뭐 이름도 스타트업이니까 네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그런 그걸로 느낌도 있죠. 구분을 하면 될까요? 성장에 아직 포텐셜이 충분히 남아있는 회사.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소기업도 아직까지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럼요. 계속 이제 규모도 키우는 거고 사람도 늘어나는 거고, 네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게 커지면서 아니면 업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도 계속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업에서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업종에. 어떤 업을 하느냐, 그리고 오. 말씀하셨듯이 정말 초기 단계냐,
아니면 초기 단계에 지나서 이제 좀 안정기와 성장기를 같이 추구하는 단계냐. 네네. 회사가 좀 안정이 된 기본적인 뭐 인프라라든지 갖춰진 상태에서 거기다 더 성장을 깨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과장님도. 네. 그러면 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장점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네, 우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업무 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다 잘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배우는 네.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네네. 이제 많이 좋아하는 맞는다고 성향. 하면, 네. 네,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약간 큰 좀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네.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일을 한다라는 나쁜 표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은 뭐 아직 뭐가 이제 정확한 프로덕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위해서 본인이 네네. 마음껏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그 프로덕에 다 녹여낼 수 있고 그걸 빠르게 시도해보고 빠르게 실패하고 아니면 빠르게 성공을 한다든지 그 빠르게 성공한 걸 갖고 뭔가 더 큰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스타트업에서 장점이지 않을까. 그럼 스타트업은 나이대도 좀 젊은 층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또 요즘에는 이제 뭔가 은퇴하시고서 새롭게 그분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있는 오,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거길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별도의 창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이제 갓 졸업한 친구들이 뭐 맨 처음엔 동아리 요 정도 네네. 사이즈에서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그쵸. 한 뭐 5, 6년 차 이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뭔가 나도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틀에 좀 갇혀 있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네. 이런 부분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젊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의사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잖아요. 오. 예전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과장님, 팀장님, 그쵸. 뭐 본부장님 이렇게 결제받아서 쭉 올라가던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진끼리 모여서 그냥 거기서 결정한 거를 대표이사하고 한 번 더 메이크업 한다든지 그러네요. 뭐 그런 걸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고체가 뭐 하루 이틀 걸렸던 게 한 3-4시간 만에 거기서 뚝딱 결정돼서 바로 일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일이 빠르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그렇죠. 가치가 예를 있는 것 들어서 나는 누군가의 간섭받기 싫어. 같습니다. 예. 난 내가 충분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쵸. 그래서 난 이거를 마음껏 쏟아낼 거야. 네, 이런 친구들한테는 저희 이런 스타트업들 같은 네네. 쪽이 잘 맞을 수 있죠. 다만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시도들에서 부딪히는 이제 실패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보다는 뭔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스타트업에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니저님은 이제 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좋던가요? 좋은 점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론 대기업의 장점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차근차근히 배워갈 수 있는 트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일을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내가 막 뭔가 퍼포먼스 내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커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성장 속도가 특히 빠른 회사들은 아직 그 흔히 말하는 시스템들이 못 따라와 있어요.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 그런 기회가 훨씬 많죠. 새롭게 한번 시도해 봐야 돼.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개선하면 되겠다. 이걸 혼자 계속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단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뒤집으면 사실 단점이라고 또 그렇죠. 표현을 할 수도 네, 있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적극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혼자 막 부딪히는 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는 분들은 오히려 흔히 말하는 직급 체계가 있고 그쵸. 누군가 겪어본 사람들한테 체계로 배우거나
뭐 매뉴얼이 있다던가 이렇게 해야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없다 그러면 또 거기서 좌절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일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딱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을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연봉 차이 그리고 그렇죠. 좀 복리후생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예,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던가 하는 것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단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간편하게 뭔가 일을 할 때 회사 내에 갖춰진 시스템 내에서 뭔가 일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이런 스타트업들은 아직 구비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 대부분 뭐 그냥 엑셀이라든지 그냥 메일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그냥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히스토리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그게 1년, 2년 지났을 때도 뭔가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 아, 원래 회사가 이런 거구나 그렇지만 이런 대기업들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한 이맘때쯤이면 뭔가 그래도 뭔가 일 처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오겠지라고 하지만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지침? 이제 좌절보다는 이제 좀 이제 지침이 와요. 더 뭔가를 계속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래야 그렇죠. 이제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뭔가 퍼포먼스에 집중하려면 이제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뒷받침이 못하다 보니까 계속 여전히 뭔가 그 시스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전히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인지도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대기업을 다니실 때는 사실 명함 하나 딱 보여드리면은 내 회사,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 만났을 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인지도 면에서는 이제 대기업 다닐 때가 좀 편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명함 하나 줄 때도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저도 뭐 제가 그 CEO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여기 다닙니다. 네네네. 이런 걸만 좋은 데 다니시네요. 이런 얘기 들을 때 한번 익숙해지고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 회사 이거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회사지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아는 거랑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랑은 좀 맞습니다. 예,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드렸는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제 회사 설명을 드리자. 도어락 만드는 회사인가요?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왜 도어락? 그 게이트가 들어가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락 만드는 회사인 오해한 적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회사 이메일을 보내도 그 회사명을 다 틀려서 보낼 때도 있고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인지도가 있어요. 회사명을 쓸 때 오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걸 좀 덜 신경 써서 보낼 때 이 사람들 이러면서 일을 할 때도 있고 좀 서운할 때도 있죠.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뭐 그게 큰 단점이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저도 명함을 항상 전달할 때는 항상 저희 회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받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생겨난 그 신생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일이 좀 많고요. 비즈니스 센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아서 그렇죠. 네, 회사를 설명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좋을 때도 있어요. 네, 설명하는 게. 불편함?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딱 설명을 해야 되고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뭐 하는 회사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이제 그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동감이 되는 게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했을 때 꼭 한 번에 회사 이름을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맞아요. 네. 뭐 슈피캔이요? 막 이런 분들 진짜로 많거든요. 그래서 막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어이요 아이요. 네, 막 메일로 와면 결국 또 틀려 있고 네. 이제는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게 제가 소속이 된 거지 그건 불편함이지 사실 그냥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네, 그냥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네, 그 차이. 그럼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또 구성원 인원수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원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회사 내 뭐 정말 모든 사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만약에 그런 업무를 한다면 친하지 않을까 약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HR 업무 중에 뭐 채용이나 평가 보상 이런 것도 그
중점적으로 네. 업무를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우선시하게 하는 업무가 그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아, 작업들을 많이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직률이 아무래도 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전 직원이 저희는 임직원이 30명이거든요. 오, 30명이면 그래서 네. 1년에 2번은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1대1로 개인 면담을 전 직원을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랑?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어쩌면 뭐 가정사나 사적인 부분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까지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또 회사와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보고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네. 네 그런 내 시간을 할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럼 네. 분위기가 좀 소위 말하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희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 예, 다 또 그 나이대가 또래들이고 아, 하다 그래 보니 30명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호성님도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는 이제 하나의 스포츠 팀 같은 회사를 팀까지.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한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모으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고 지금 저희가 뭐 어쨌든 그렇게 인지도 있는 업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P2P 금융이라는 업계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1위를 유지하려면 어쨌든 더 잘하는 분들을 그쵸. 모셔오려고 하고 있고 스페셜리스트를 영입을 그러다 해야죠. 보니까 내부적인 조직 문화는 이렇게 뭐 자율과 책임이라는 모토 아래 이제 스포츠 팀 같은 걸 구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100명 정도 사이즈다 보니까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전 직원이 다 축하해주고 다 슬퍼해주고 정말요? 나눠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이제 일반 대기업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인원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요런 다 같이 나누고 와. 나눌 수 있는 문화 요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100명의 생일을 다 기억하려면 아주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팀에서 좀 잘 챙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슈픽은 어떤가요? 가족적이냐라는 질문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전 직장이 좀 그런 느낌이 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물론 그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보다 네. 조직 부서별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리더 예, 성향일 예. 수도 있는데 제가 속한 조직에서의 리더와 관계들은 약간 오히려 더 가족적이었고요. 여기는 사람이 되게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사람이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분들이 흔히 말해서 이 서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진짜 그분들은 거의 가족이더라고요. 인싸. 예, 그렇죠. 인싸죠. 아싸시군요. 약간? 근데 이렇게 알려고 노력해서 이제 친해지게 되면 먼저 막 다가오시고 제가 네. 놀랬던 거는 여기는 다니면 그냥 서로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좀 쇼킹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많고 큰 건물에 있다 보면 사원증 차고 있어서 서로 인사 잘 안 하거든요. 그쵸. 자기 부서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데 여긴 지나다니면 그냥 저 처음 입사한 날부터도 그냥 안녕하세요. 모두 다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이런 또 다른 분위기가 있구나. 가족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어차피 더 자주 보니까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인사라도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가족적 분위기 이런 어떤 얘기에 대한 장단점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네네. 저희는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서 만났잖아요. 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네네. 너무 가족적이 되다 보면은 업무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쵸. 이거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예. 이거를 한번 아예 감싸고 넘어가고 이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결국은 퍼포먼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조직에 대한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이거 명확하게 딱 끊고서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뭐 기한 요청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한 2, 3일만 더 봐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명확한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려고 그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는 스포츠 팀입니다. 패밀리 아닙니다. 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네.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쵸. 좀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좀 개진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네.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이제 더 회의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호칭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호성님 아, 예, 일부러 예.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네. 저희 회사는 모두가 님이라는 호칭으로 뭐 40대부터 20대까지 서로가 님으로 호칭을 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본인의 갖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서로가 가감 없이 회의 시간에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거기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리더를 중심으로 쭉 밀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뭔가 진짜로 회사랑 나랑 좀 같이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또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농담이고요. 그냥 그 실장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혼나요. 생각 없이 이러면 혼나요. 무지 혼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적이면 그냥 감싸주고 딱 그러는데 이게 말씀하신 게 딱 이해가 되는 게 프로페셔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는 게 좀 슬플 수도 있거든요. 일을 못하면 역으로 도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일할 때만큼은 말씀하셨듯이 되게 프로페셔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좀 가족적인 게 좋거든요. 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네. 가족적인 걸 좋아하죠. 뭔 소리 하는 거니? 갑자기 왜 그럼- 헛소리 하니? 그 위에 계신 분이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네. 왜 그동안 그거 좀 체계를 좀 안 잡아 놓으셨어요? 그게 되게 그래서 저도 좀 여기 와서 놀랬던 거는 네네. 아모레퍼시 이전 직장에서 봤던 손성길 님과 아 예. 지금 직장에서의 손성길 실장님은 되게 달라요. 회사 왜? 안에서 느낌이 되게 어때요? 달라요. 어때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여기 저희 지금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실장님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일로서의 그 챌린지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가르쳐 주려고 더 생각해 오라고 계속 챌린지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1년 지나면서 네네. 지금은 다 친한 거죠. 흔히 말하는 팀이 돼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성장을 했으니까. 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아모레스 때는 안 그랬는데 와 되게 달라지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회사를 몇 번 옮길 때마다 그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조직에 맞게. 또 다시 한번 그분이 좀 존경스럽고 멋져 보이던가요? 오늘도 뭐 약간 분위기가 로비 받고 그러지만 그런 거 아니고 예, 그거에 제가 좀 쇼킹했어요. 그리고 표현했던 게 저한테도 네가 대기업 스타일 대기업병 좀 깨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건 대기업용이다. 네가 보고한 건 대기업용이고 네가 만든 장비 너무 컨설팅스럽고 대기업용이고 이거 버리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게 또 네, 너무 그거에 익숙한 거죠. 예, 기존에 보고하던 방식. 당연히 알 거다 생각하고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하고 해왔던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리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에서의 리더의 역할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체계가 확실히 좀 잡혀 있고 그거를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라면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제 체계를 같이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체계에 맞춰서 이제 뭔가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밑에 있는 후배들을 육성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리더의 역할을 부여를 하는데 이제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육성에 대한 느낌보다는 회사에 대한 성장에 인벌브하는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그냥 쓰는 사람이에요. 사용해서 회사의 체계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매니징을 하는 게 이제 한 80종 정도 된다면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리더들은 이제 이런 매니징보다는 이제 뭔가 실무 쪽에서 좀 더 주요적인 역할들을 하는 쪽으로. 그렇죠. 실무를 하면서 매니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육성에 대한 부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있는 편이죠. 네. 대기업에서 리더가 약간 좀 정신적인 좀 지주 같은 느낌이라면 이쪽에서는 이제 진짜 내가 에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실무를 해야 그 일이 오퍼레이션이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리더가 같이 가는 것밖에 그냥 같이 하고 나도 일하고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보다는 약간 포지션 내가 해야 되는 리더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정의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던 리더가 중소기업 간다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건 모르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 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냥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분의 그 어떤 가르침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했던 일과 그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넥스트는 이렇게 하겠지 아니면 되게 큰 그림만 그려놓고서는 네네네. 세부적인 거 되게 오퍼레이션 짜잘한 거 생각 안 했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렇구나. 여기 A부터 Z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구나. 네. 왜냐면 당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나서 내가 설명하고 내가 짜고 내가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예전에는 오더를 받아서 그 일을 하면 나는 여기까지인 거더라고요. 그쵸. 내가 하는 영역 여기까지. 그 넥스트 단계를 또 다른 팀의 유관부에 넘겨야 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면에서는 중소기업이 좀 그런 다르구나. 좀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리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도전적이고 성향이 달라요. 네, 성향 같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뭐 대기업이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를 선택하는 이제 친구들은 뭔가 이제 빠른 성장을 되게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일반 대기업 들어갔을 때 이제 기존에 뭐 이렇게 갖춰진 하이어라키 조직에서 네네. 그 상사에게 보고 상사에게 탑다운 방식으로 일을 지시받아서 그거 시킨 일만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역량을 다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주도적으로 일을 치고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좀 스타트업에 많이 모여 있지 않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성 강한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좋게 표현하면 좀 창의성이 독특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발휘하는 기회가 많고 또 그걸 인정해줘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성향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강하게 낸다던가 너무 개성 강한 말을 한다던가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이런 건 조금 어렵잖아요. 네. 좋게 표현하셔서 창의성이 뛰어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예? 똘끼 아니에요, 똘끼? 맞나요 이 얘기가? 지 맘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표현했어야 되구나. 또 이상해졌구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 임원분들, 경영진분들이 40대시고 그래요? 팀장 중에 20대 분들도 있으시고 20대인데 팀장이라고? 개인별로 1년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다 관계없어요. 그런 걸로 네. 해서 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멋있다. 괜찮으면 소개해요? 회사? 아니요.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낮은 인지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없음.